저녁 6시를 조금 넘긴 시간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사람들로 조용히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는 장바구니를 든 주민들이 서 있었고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이 마지막 그네를 타고 있었습니다. 분리수거장 쪽에서는 비닐이 스치는 소리, 플라스틱이 부딪히는 소리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저녁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은 한순간에 깨져버렸습니다. 허리가 굽은 노인 한 분이 종이 상자를 들고 천천히 걸어오던 순간이었습니다. 분리수거장 앞을 막고 서 있던 덩치 큰 남자 셋이 길을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상자가 공중으로 흩어지면서 노인의 몸이 바닥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동시에 멈춰 섰습니다. 누군가는 숨을 삼켰고 누군가는 모른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의 공기가 묵직하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멀지 않은 곳에서 천천히 걸어오던 한 여자의 발걸음이 멈춰 섰습니다. 잠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지역을 남겨주시면 건강과 행운을 담아 마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날의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노인은 넘어지면서 손바닥이 거칠게 쓸렸습니다. 흩어진 종이와 병들이 바닥을 대굴대굴 굴러갔습니다. 남자 셋은 웃음을 섞어 무언가를 중얼거렸고 그 태도에는 아무런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주변 주민들은 멀찍이 서서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누구도 먼저 다가서지 못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노인은 급히 일어나려 했지만 허리가 쉽게 펴지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재활용품을 다시 주워 담으려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자신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 애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남자 셋은 길을 그대로 막고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여자가 분리수거장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단정한 차림이었고 표정은 조용했으며 걸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냥 지나가는 주민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이미 상황을 정확하게 읽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먼저 바닥에 떨어진 상자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팔을 부축해 천천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말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동작은 단단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남자 셋의 웃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는 노인을 뒤로 한 걸음 물러서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자리에 섰습니다. 세 남자와 정확히 마주보는 위치였습니다. 그 순간 분리수거장 앞의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그 자리에 선 순간부터 공기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세 남자는 처음엔 별것 아니라는 듯 서로를 쳐다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여자 하나가 끼어들었다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전혀 달랐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높은 목소리도 거친 말도 손짓 하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눈빛은 상대의 눈 속으로 조용히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압박이라는 건
꼭 소리를 동반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어떤 말보다도 더 무겁게 상대를 짓누르는 법입니다. 그녀의 눈빛이 딱 그랬습니다. 불필요한 제스처가 없었습니다. 과장된 표정도 없었습니다.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고 입술 하나 달싹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볼 뿐이었는데 그 바라봄 안에 묵직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주변에 서 있던 주민들도 그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눈을 피하고 고개를 돌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 뭔가 다르다.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분명히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서 있는 자세 하나에서도 오랜 시간 몸으로 익힌 훈련의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중심이 아래로 내려앉아 있었고 어깨는 긴장 없이 자연스럽게 펴져 있었습니다. 싸우러 나선 사람의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몸 전체로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는지도 모릅니다. 남자 셋은 처음으로 서로의 얼굴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그 눈빛 사이에서 무언가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 범상치 않은데 그 생각이 세 사람의 머릿속에서 동시에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분리수거장 앞의 공기는 이미 아까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웃음소리로 가득하던 그 자리가 이제는 팽팽한 침묵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한가운데에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다만 조용히 단단하게. 잠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남자들을 계속 노려보거나 긴장을 끌어올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시선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분리수거장 바닥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아까 노인이 넘어지면서 흩어진 것들이 아직 그대로 바닥에 남아 있었습니다. 빈 유리병 하나가 구석 쪽으로 굴러가 있었고 구겨진 종이 상자 조각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몸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뒹굴던 유리병을 집어들었습니다. 분리수거함을 찾아 조용히 제자리에 넣었습니다. 딸깍. 유리병이 수거함 안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그 공간 안에서는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흩어진 종이 조각을 주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그 행동은 단순했습니다. 누가 봐도 그냥 분리수거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 안에는 묘한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자리의 질서는 내가 세운다. 말로 하지 않아도 그 행동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흐트러진 것을 바로잡는 사람, 어지럽혀진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사람, 그 행동 하나가 분리수거장이라는 작은 공간 안에서 무언의 선언이 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다시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저분 뭐 하시는 분이래? 모르겠는데 되게 침착하시다. 저 남자들이 왜 저러고 있지? 보통은 저렇게 안 물러서는데 뭔가 있는 사람인 것 같아. 그랬습니다. 뭔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인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것만큼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닥 정리를 마친 뒤 다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제자리에 섰습니다. 새 남자와 마주보는 그 자리에 바닥을 정리하는 동안에도 단 한 번도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는 것을 그녀의 자세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몸은 아래를 향하고 있었지만 감각은 여전히 그 자리 전체를 고루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훈련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였습니다. 무언가에 집중하면서도 전체를 놓치지 않는 것, 그 능력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녀의 몸 안에 배어 있었습니다. 남자 셋은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점점 더 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 가졌던 가벼운 기세가 조금씩 꺾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이었습니다.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셋이서 여자 하나한테 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였습니다. 남자 셋 중에서 가장 덩치가 큰 이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키도 크고 어깨도 넓었습니다. 주변을 압도하는 체구였습니다. 아마 평소에도 그 몸집 하나로 많은 것을 해결해 왔을 것입니다. 그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선 건 일종의 신호였습니다. 물러서지 않겠다는, 오히려 밀어붙이겠다는 신호. 뒤에 있던 두 남자도 그 움직임을 보고 어깨를 펴며 따라 섰습니다. 셋의 시선이 한꺼번에 그녀에게로 쏠렸습니다. 숫자로도 체격으로도 압도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 순간 반걸음쯤 물러섰을 것입니다. 눈을 피하거나 목소리가 작아지거나 손이 떨리거나 그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발끝 하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선이 더 또렷해졌습니다. 흐릿하게 감겨있던 눈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또렷했던 눈이 한 단계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 눈빛 안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긴장도 없었습니다. 다만 아주 고요한 집중이 있었습니다. 덩치 큰 남자는 그 눈빛과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무언가 묘한 것을 느꼈습니다. 이 여자는 내가 앞으로 나선다고 해서 물러설 사람이 아니다. 그 확신이 그의 머릿속에서 아주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뒤로 물러서기도 어려웠습니다. 이미 한 발 나선 상태였습니다. 뒤에 두 명이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물러서면 체면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나아가지도 물러서지도 못하는 상태로 그 짧은 대치의 순간 주변의 소음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 엘리베이터가 열리는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그 모든 것이 멀어지고 그 공간 안에는 오직 두 사람의 시선만이 팽팽하게 맞닿아 있었습니다. 지켜보던 주민 중 한 명이 자신도 모르게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손이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상황이 무언가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그 순간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숨을 고르게 내쉬었고 어깨는 여전히 편안했으며 발은 여전히 땅 위에 단단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단순한 사실이 덩치 큰 남자의 기세를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 대치가 계속되는 동안 주민들 몇몇은 그녀의 자세를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일반인의 눈에도 뭔가 달라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깨와 허리가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억지로 편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오래 몸에 배어 있는 것처럼 발의 간격은 어깨 너비 정도로 안정적으로 벌어져 있었고 체중은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균등하게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익숙하게 몸을 세운 자세였습니다. 수백 번, 수천 번 같은 자세를 반복하며 몸속 깊이 새겨 넣은 자세.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은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강도 높은 훈련을 통과한 사람만이 저런 자세를 자연스럽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누군가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분, 군인 출신인가? 옆에 있던 사람이 작게 답했습니다. 그냥 군인이 아닌 것 같은데. 맞았습니다. 그냥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707특임대 출신이라는 사실을 그 자리에서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세 남자는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직접 들은 적도 없이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그것을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707특임대, 대한민국 특수부대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기준으로 선발되고 훈련되는 곳, 체력과 지력, 판단력과 실행력,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멘탈, 그 모든 것이 극한으로 단련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곳 출신이라는 것은 단순히 강하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성을 잃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녀가 지금 이 자리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딱 그것이었습니다.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억울함도, 분노도, 두려움도, 그 어떤 감정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해야 할 것을 했습니다. 노인을 일으켜 세웠고 바닥을 정리했으며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단순함 안에 엄청난 훈련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분위기,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눈빛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두려움과 방관이 섞인 눈빛이었다면 이제는 다른 무언가가 그 눈빛 안에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경이로움, 그리고 안도감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저기 서 있다. 그 사실 하나가 이상하게도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노인도 그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바닥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손을 떨며 재활용품을 줍던 노인이 이제는 천천히 자신의 상자를 가슴 앞으로 당겨 안고 있었습니다. 아직 몸이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조금 걷혀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내 옆에 있다. 그 사실이 오랜 세월 혼자 살아온 노인의 마음 안에 작은 불씨 하나를 지피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확히 얼마나 흘렀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체감상으로는 몇 분처럼 느껴졌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짧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서 많은 것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의 얼굴에 가득하던 것은 비웃음이었습니다. 노인을 향한 비웃음, 끼어든 여자를 향한 비웃음, 그리고 이 상황 전체를 가볍게 여기는 경박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이제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딱딱하게, 단단하게 웃음이 사라진 자리에 불편함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이게 아닌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이 상황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그들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가장 앞에 나섰던 덩치 큰 남자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것을 그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눈동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한 척, 아무리 태연한 척해도 내면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눈동자가 먼저 반응합니다. 그 미세한 떨림을 훈련된 눈은 정확하게 읽어냅니다. 그녀는 그것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이 대치는 끝난다고. 주민들 사이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두려워서 고개를 돌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오히려 그 자리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용기 있는 사람이 앞에 서 있을 때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혼자였다면 절대 못할 일도 내 앞에 누군가가 서 있다면 조금씩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됩니다. 수군거림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어르신 왜 밀쳤어요? 저 남자들 뭐 하는 사람들이야? 경비실에 연락해야 하는 거 아니야? 작은 목소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목소리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더 이상 작은 목소리가 아니게 됩니다. 남자 셋은 그 수군거림을 듣고 있었습니다. 주변이 자신들을 향해 시선을 모으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분명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휴대전화를 들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촬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시간을 확인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휴대전화가 자신들을 향해 있다는 느낌이 남자들의 등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이 조용히 묻혔습니다. 목격자가 있어도 아무도 나서지 않으면 없었던 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 사람의 휴대전화가 모든 것을 기록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사실이 남자들의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그녀의 눈빛이 여전히 그들을 향하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주민들의 시선과 휴대전화가 그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방이 막힌 느낌이었습니다. 애초에 이 상황은 그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잘못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힘없어 보이는 노인 하나를 귀찮게 했다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던 행동 하나가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지는 일들. 그날 그 분리수거장 앞에서 그들이 마주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가볍게 여겼던 노인 한 명이 알고 보니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존재였고, 자신들이 우습게 봤던 여자 하나가 알고 보니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저녁이 알고 보니 수많은 눈과 렌즈가 지켜보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남자들의 표정이 굳은 채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그 질문 앞에서 그들은 아무런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가 조용히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단 한 걸음이었습니다. 크지도 않았고 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천천히, 일정한 속도로. 하지만 그 한 걸음이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남자 셋은 그 한 걸음에 본능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몸이 미세하게 뒤로 기울었습니다. 발이 반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자신들도 모르게 그렇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여자 하나가 한 걸음 나섰다고 뭐가 달라지겠냐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몸은 이성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위협을 느낄 때 본능은 생각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그들의 몸이 지금 그렇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나선 채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오른손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어깨 높이쯤에서 멈췄습니다. 손바닥은 새 남자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 손은 무언가를 밀치려는 것도 아니었고 공격하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길을 비켜달라는 신호였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한마디도 한 글자도 없었습니다. 그저 손짓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 손짓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비켜주세요. 더 이상 이러지 마세요. 여기는 당신들이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그 모든 의미가 손짓 하나로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명령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강압적이고 일방적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짓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부탁도 아니었습니다. 부탁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간청하고 애원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짓은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연함이었습니다. 해가 동쪽에서 뜨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당연한 일이 당연하게 일어나야 한다는 그 당연함. 그것이 그녀의 손짓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버티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질 만큼 단호한 당연함이었습니다. 주변 공기가 다시 한번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 손에 모였습니다. 노인도, 주민들도, 새 남자도 모두가 그 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앞에 서 있던 남자가 먼저 시선을 피했습니다. 고개가 살짝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눈이 그녀의 눈에서 벗어났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일단 눈을 피하고 나면 더 이상 그 자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시선을 마주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마음이 굴복했다는 뜻이니까요.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무언가 중요한 것을 포기했다는 것을. 이내 그의 발걸음이 반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작은 움직임이었습니다. 10cm, 아니 어쩌면 5cm도 안 되는 아주 작은 뒷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뒷걸음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물러선다. 나는 더 이상 여기 서 있지 않겠다. 나는 이 대치를 포기한다. 그 모든 의미가 그 작은 반걸음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나머지 두 남자도 자연스럽게 따라 움직였습니다. 리더격인 사람이 물러서면 나머지는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도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렇게 길이 열렸습니다. 분리수거장으로 가는 길이, 아까 노인이 가려고 했던 그 길이, 세 남자가 막아섰던 그 길이 이제 다시 열려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길을 막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가로막고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 길은 원래 있어야 할 모습으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손을 내렸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그리고는 더 이상 그 세 남자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사라졌다는 듯 시선을 거뒀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당신들은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신경 쓸 대상이 아닙니다. 말없는 무시. 그것이 때로는 어떤 말보다도 강력합니다. 남자들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자신들이 받아야 할 당연한 대우라는 것을. 그녀는 세 남자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노인에게로 향했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상자를 가슴 앞에 안고 서 있었습니다. 떨림은 조금 잦아들었지만 아직 완전히 가라앉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노인에게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이제 안전합니다. 마저 하실 일 하세요. 노인은 그 눈빛을 읽었습니다. 오랜 세월 살아온 노인은 사람의 눈빛을 읽는데 익숙했습니다. 말이 없어도 눈빛만으로도 진심이 전해지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노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아까보다는 손이 덜 떨렸습니다. 힘이 조금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노인의 옆에서 조용히 도왔습니다. 상자를 함께 들어 올려 분리수거함 쪽으로 옮겼습니다. 노인이 종이를 넣을 수 있도록 뚜껑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천천히 재활용품을 하나씩 정리하는 동안 그녀는 바로 옆에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떠나지 않았습니다. 서둘러 가지도 않았습니다. 노인이 분리수거를 마칠 때까지 끝까지 곁에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처럼 담담했습니다. 특별한 일을 한다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영웅적인 제스처도 없었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노인이 마지막 병을 수거함에 넣었습니다. 딸깍.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이 모든 일의 끝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빈 상자를 접어 옆구리에 끼웠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향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까보다는 걸음이 조금 더 단단했습니다. 등이 조금 더 펴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주민 몇몇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노인에게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아까는 아무도 나서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작게나마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천천히 가세요. 괜찮으세요? 작은 목소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목소리들이 노인의 걸음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이 아직 살만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아직 따뜻하다는 것을 노인은 그 순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노인이 천천히 사라진 뒤 그 자리에는 여전히 긴장의 여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새 남자는 아직 완전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뒤로 물러서기는 했지만 아예 가버리지는 못한 채 어정쩡하게 서 있었습니다. 자존심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대로 그냥 가버리면 완전히 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더 있는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퇴양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등을 돌렸습니다. 완전히 깔끔하게. 그리고 분리수거함 앞으로 걸어가 자신이 가지고 온 분리수거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녀도 원래 분리수거를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잠시 바닥에 내려놓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봉투를 들어 천천히 내용물을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종이는 종이대로, 유리는 유리대로. 아주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방금 전까지 긴장감 넘치는 대치가 있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평온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새 남자는 완전히 힘이 빠졌습니다. 저 여자는 이미 자신들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상대할 가치도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어봤자 자신들만 초라해질 뿐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뒤로 물러섰던 남자가 먼저 몸을 돌렸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나머지 둘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아까처럼 웃지도 못했고 중얼거리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빨라졌습니다. 서두르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단지 안을 빠져나가는 길을 거의 뛰다시피 걸어갔습니다. 주민들의 시선이 그 뒷모습을 따라갔습니다. 누군가는 휴대전화를 내렸고 누군가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긴장이 풀리는 소리였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쫓지 않았습니다. 쫓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그 자리는 그들의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처음부터 그들의 것이었던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것이었습니다.
분리수거장 앞에 공기가 서서히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무거웠던 긴장이 풀리고 평온함이 다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잠시 멈췄던 그네가 다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 장바구니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 어디선가 들려오는 저녁 요리 냄새. 모든 것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분리수거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담담하게 마지막 플라스틱 병을 수거함에 넣고 빈 봉투를 작게 접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바닥에 더 이상 흩어진 것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렸습니다. 주변에 서 있던 주민 몇몇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감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로 하지는 않았지만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무사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그 모든 마음이 그들의 눈빛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소는 없었습니다. 표정의 변화도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고개 끄덕임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당연한 일입니다. 다들 조심하세요. 주민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저기,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큰일 안 났어요. 그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혹시 무슨 일 하세요? 그냥 여쭤보는 건데. 중년 여성의 목소리에는 호기심과 존경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습니다. 707특임대 출신이라는 것, 수많은 훈련을 거쳤다는 것, 국가를 위해 일했다는 것, 그 어떤 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자신이 보여준 것으로 충분했으니까요. 중년 여성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 한번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편안한 저녁 되세요. 짧은 인사가 오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분리수거장을 벗어나 단지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음은 일정했습니다. 서두르지도 늦추지도 않았습니다. 오던 길을 그대로 따라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난 일을 곱씹어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단지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주민들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그녀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일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일이 잘 끝났다는 것, 그것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 명씩, 두 명씩 주민들도 천천히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 분리수거를 마저 하는 사람, 아이 손을 잡고 놀이터를 떠나는 사람.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이 분리수거장 앞에서 한 여자가 보여준 것, 그것이 작은 씨앗처럼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지고 있었습니다. 용기라는 것, 정의라는 것, 그리고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그들은 오늘 직접 목격했습니다. 노인은 자신의 집으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후들거렸지만 마음은 조금 따뜻해져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도 있다는 것. 절망적인 순간에도 누군가는 나서준다는 것. 노인은 그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아니, 다시 기억해냈습니다. 젊은 시절에 알고 있었지만 오랜 세월 잊고 살았던 것을 오늘 다시 떠올렸습니다. 세상은 아직 살만한 곳이라는 것을.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이 다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단지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웃음소리 사이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가 섞였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했습니다. 특별한 것이 하나도 없는 아주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안에 무언가 작은 변화가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분리수거장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걸음이 조금 더 당당해진 것 같았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조금 더 따뜻해진 것 같았습니다. 작은 변화였습니다. 눈에 확 띄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여러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마음들이 모여서 작은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녁 하늘은 여전히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넘어가면서 마지막 빛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스며드는 노을빛이 단지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저녁이었습니다.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존엄이 지켜진 저녁이었습니다. 한 노인의 존엄이 다시 제자리를 찾았고 이 작은 공동체의 질서가 조용히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한 여자의 조용한 용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분리수거장 앞에서는 이상하게도 소란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약속이나 한 듯 그곳은 조용해졌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었고 더 이상 길을 막고 서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차례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앞사람이 분리수거를 마칠 때까지 뒤에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무거운 것을 든 노인이 오면 누군가 먼저 다가가 도와주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그곳을 조금 더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넘어졌던 노인은 예전처럼 천천히 걸어와 상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조금 떨렸지만 표정은 전보다 밝아져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에게 가볍게 인사를 건넸고 누군가는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작은 친절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친절들이 노인의 하루를 조금 더 견딜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그날 이후로도 가끔 분리수거장에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단정한 차림이었고 여전히 조용한 표정이었으며 여전히 일정한 걸음으로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민들이 그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름은 몰랐습니다. 어느 동 어느 호에 사는지도 몰랐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도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그날 저녁 무엇을 보여주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정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녀에게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누군가는 지나가면서 가볍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도 짧게 답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작게 미소를 짓거나 그리고는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일상을 그녀는 영웅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목받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고 그 이후에도 자신의 삶을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진짜 용기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거창하지 않아도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그날의 붉은 저녁 하늘은 이제 기억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의미는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분리수거장 앞을 지날 때마다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친절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조금 더 배려하려고 애썼습니다. 조금 더 용기를 내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의 행동이 여러 사람의 마음을 바꿨고 여러 사람의 마음이 모여서 작은 공동체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날의 유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산은 아직도 그곳에서 조용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이후로도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이야기가 어디에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는 아파트에서도, 당신이 다니는 회사에서도, 당신이 지나가는 거리에서도 누군가는 용기를 필요로 하고 누군가는 그 용기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어쩌면 당신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작은 용기 하나가 누군가의 존엄을 지켜줄 수 있고 그 존엄이 지켜진 순간이 모여서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세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